안녕하세요. 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퇴색되어가는 기억과 또 네, 슬펐던 지나 놓고 보면은 사실 기억도 나지 않는,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크게 또 휘몰아치게 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담은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많은 글을 모으지는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시작으로 저의 글을 읽었고, 그리고 저의 글이 조금 더 있지만, 저의 글을 계속 읽는 거는 좀 부끄러워서, 오늘은 제주문화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2018년인가요? 그때부터 제주 생활 문화를 기록하는, 거기 회원분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제주의 생활 문화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의 바람이라면은 그분들의 그냥 그 구두로, 이야기로 그것들을 담으면 훨씬 더 뭐랄까요? 느낌이 더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글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은 자꾸 다듬게 되잖아요. 이해를 잘 시키고 전달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또 이게 약간 '밍숭밍숭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조금 걱정을 하면서 받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전혀 보지 못한 세상의 기록들이 있어서 저는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 저도 이 글을 한번 읽고 싶어서 인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아마 제주도 안에 계신 여러 어른들의 아마 이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뭐 실명은 대부분은 이렇게 쪼끔 이좀 좀 감춰 가지고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어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음 글은 유태봉 님이라고, 사실 저는 뵌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1960 년대, 70 년대 제주시 동물 로터리 슈샤인 보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2 권에 수록된 글이고요. 네. 전체 글은 조금 긴 건데 제가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글을 읽기 전에 제 주변에 저와 함께 사는 고양이 두 마리 수아지가 지금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묘기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저를 뭐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든가, 그래서 소리가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보기가 힘들지만 4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 시내 주요 도로 인도변에는 자판을 깔고 그곳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당시 구두 닦는 소년을 구두 닦기 또는 좀 존칭해서 구두 미화원 또는 가두 직업 소년이라고 불렀었다. 1960 년대에는 이들을 슈샨보이, 줄여서 슈샨이라고 불렀다. 가엾고 불쌍하다는 뜻으로 쏘리라고도 불렀다. 한국전쟁의 휴전동이로 태어난 나는 초신, 집신과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 어른들을 간간히 보며 자랐지만 이것을 신어보지는 않았다. 대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중학교를 들어가서야 학교 규칙상 운동화를 착용하라고 하여 검정 운동화를 겨우 사서 신기 시작했다. 나와 구두와의 인연은 그렇게도 귀한 운동화를 신어보던 중학교 2학년 때이다. 그때 나는 낮에는 구두 닦는 일을 하면서 야간 중학교를 다녔었다.
그때 동물로터리 월계수 구두방에서 자기네가 만든 구두를 선전해달라고 염가로 나에게 만들어준 뒷굽이 높은 일명 캉캉이라는 구두를 신어보기 시작했다. 당시 제주 성안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슈샨보이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고 보육원 생활에서 뛰쳐나온 고아나 전라도 지방에서 건너온 소년 및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신의 털을 잡고 영업 구역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새로 구두를 닦는 이른바 신빙닥세가 들어오면 폭행 등으로 감히 침범을 못하게 했다. 어리버리하게 몰맹진 놈이 오면 똘마니로 잡아서 다방에 가서 구두를 찍어 오라고도 하기도 했다. 구두를 닦으려면 어느 거리에서 닦던 간에 제주경찰서 청소년계에 가서 가두 직업 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요즘은 도로가 잘 되어서 구두를 닦는 횟수가 적고 닦기도 쉬워졌다. 하지만 1960년대 제주도는 거의가 포장이 안 된 비포장도로여서 비가 오는 날에는 구두를 닦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이런 날은 비닐우산이나 썬데이 서울 잡지와 껌꽉 껌통을 들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올라타서 버스 고객에게 껌이나 썬데이 서울 잡지를 팔거나 다방을 돌아다니며 이것들을 팔았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고 말하며 낮잠을 자는 친구도 있었다. 날씨가 좋아야 고객이나 구두 닦기도 거리에 나와서 구두를 닦았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이었다. 비가 온 다음 날은 흙 묻힌 구두가 많아서 콧구멍이 새까말 정도로 애를 먹었다. 구두를 닦는 장소는 손님이 많다는 다방이나 음식점 또는 이발관 앞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남녀 고객의 구두를 닦았다. 오고 가는 손님이 뜸할 때는 다방을 돌아다니며 차 마시는 손님에게 구두 닦을 것을 권유했다. 손님에게 슬리퍼를 주고 구두를 걷어와서 닦고는 도로 갖다 주고 요금으로 당시 15원을 받았다. 돈이 귀한 시절이라 외상하는 사람도 있었고 단골이라며 15만 주는 사람도 있었다. 담배 등 심부름을 시키고 5원의 잔돈을 팁으로 주는 마음이 후한 분도 있었다. 많은 구두를 다루다 보니 가끔은 구두를 바꾸어 갖다 주는 일도 있고 돈 안 주고 가버리는 고객도 간혹 있었다. 구두통을 거리에 두고 구두를 찍으러 거두러 갔다 와보면 누군가가 애를 먹이려고 구두통을 숨겨서 속상한 일도 있었다. 구두통을 밥통이라 했으며 구두 닦기는 딱새, 구두 닦기를 권유해서 구두를 걷어오는 사람을 찍새라고 불렀다. 아버지와 제주 4.3. 아버지는 제주 4.3 사건으로 고향인 영평 하동, 속칭 알무드네에서 할아버지와 두 형제, 숙부 네까지 죽임을 당하자 현 화북 고늘동 바닷가 옆에 피난와서 남의 집 한 칸을 빌고 숨어 살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상처를 당하고 또 자식 5남매 중 위로 아들과 딸만을 남기고 아래에 아들 셋까지 한 달 사이에 무덤 사기를 치르는 비극을 맞았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동사무소에 부탁해서 고늘동을 빠져나와 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는 동문통 남의 집 마루방을 한 칸 빌려 살면서 남의 땅을 빌려 건덜막 가마니로 문을 만든 보잘것없는 허름한 집을 짓고 살며 마찰을 하게 됐다고 생존 시에 나에게 여러 번 말을 했다. 그런 과정에 가정은 한없이 어려웠고 생존을 위해 마차로 짐 배달을 하다 현 한림읍 상명리 시골에서 성안으로 와서 양복점에서 바느질하는 처녀와 눈이 맞아 동거 중에 나를 태어나게 했다. 내 밑에 남동생이 낳자마자 죽어버리자 어머니는 몸조리를 하러 시골로 나만 업고 가버렸다. 전화 등 소통이 안 되는 시절이라서 소식이 끊기자 동네 아버지의 지인이 세 사람을 소개해줘서 새어머니가 생겼다. 나는 당시 3살까지 외가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16살 위 큰형님은 그 먼 시골에 와서 외할머니와 놀고 있는 나를 업고 시내로 와서 1년을 키우다가 새어머니에게 주고 떠나버렸다.
제주중학교 야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합격해도 입학금 3,850원을 못 내줘서 곧바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1년간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학업을 쉬어야만 했다. 그때 새어머니와 밭일, 지들커 준비, 몰철, 말먹이꼴, 장만 등 농사일을 거들며 살았다. 이듬해 큰형님은 중학시험에 합격하면 수업료 내준다고 했다. 배달은 형님이 입학금과 교복을 마련해준 덕분에 1968년 제주중학교를 야간으로 입학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새로운 중학 친구들은 시내 관공서 또는 사기업체에 사내 잔심부름을 하는 급사로 취직을 했다. 동급생 중 여러 친한 친구들에게 취직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옆 동네 친구가 경향신문 제주지국 신문 배달원으로 소개를 해줬다. 당시 경향신문 제주지국은 제주시 동문로 23번지 2층에 있었다. 경향신문 제주지국장은 현 동일가스 회장, 경향신문 제주주재 대기자는 조모 씨, 전 MBC 제주 남양 방송국 보도부장, 기자는 강모 씨, 전 제주신문사 대표, 총무 윤모 씨, 현 탐나도서 대표 밑에 10여 명이 구역별로 신문을 배달했다. 나는 신문 80여 부를 옆구리에 들고 제주중학교 뒤쪽에서 구 제주대학교, 현 제주대 부속고등학교, 용담동 일대 밤길을 걸어서 배달했다. 모든 석간신문이 육지에서 오후 4, 5시경 대한항공 비행기로 오면 항공사 화물차가 싣고 와서 칠성로 맨 서쪽 건물에 대한항공 터미널에 풀어놓으면 각 신문사는 신문찾기에 분주했다. 기자님은 신문을 싣고 올 비행기가 연착되면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에 구두라도 닦으라고 권했다. 그때 기자님의 말 덕분에 구두 재료 파는 동문시장 내 피역 등 구두에 관련된 재료 파는 점포, 영미사, 사마피역 등에서 구두약과 소를 사고 헌 메리아스 런닝구 런닝천을 구하고 빈 페인트 깡통을 주워다가 그 깡통 위에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다. 당시 신문 배달 한 달 월급은 500원이었다. 구두 한 켤레를 닦으면 10원을 받았다. 2달 만에 신문 배달을 그만두고 구두 닦기를 하러 길거리로 나갔다. 공사판에 베니어판 조각을 주워왔다. 망치와 톱을 빌어다 선배들의 구두통을 보고 내 구두통을 직접 만들었다. 밖에 나오면 구두는 아무나 닦는 줄 알았다. 요지는 텃세가 말이 아니었다. 옆으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먼저 구역을 점령한 구두 닦기 형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곤 했다. 동문 로터리에서 우마차를 하는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제주경찰서 소년계에 가서 가두직업 소년증을 받아왔다. 가출과 노숙.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내가 일을 하고 야간 학교를 마치고 오면 얼마 벌었냐며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밭에 검지를 매는 날이면 나를 데리고 가서 일을 잘 못하네, 잘하네 하며 혼나는 게 싫어졌다. 이러다간 중학교도 졸업 못할 것 같았다. 15살이던 올 어느 날 이제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교복과 책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와버렸다. 무단 가출을 한 게다. 불우한 가정 여러 고통 속에서 해방된 느낌이었다. 막상 집을 나오고 보니 잘 곳이 없었다. 노숙을 해야만 했다. 나와 비슷한 가정 형편으로 이미 가출을 해서 소위 비행소년이라고 불리던 땡배와 땡관이와 함께 난장 꿀리기 노숙을 했다. 노숙 장소는 동문시장 내 칼국수를 파는 상판 위, 평안목재사 통나무 틈바구니, 톱밥 창고, 동양극장 뒤 성안 쌀상에 빈 쌀가마니 속, 동문교 다리 밑 다다미 집 속 등이었다. 비 오는 날은 동양극장이 끝나는 순간 사람들이 나오는 틈을 타서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극장 의자 밑에 숨어 잠을 자다가 극장 직원에게 걸려 죽사발나게 맞고 화장실 청소는 물론 나중에 구두까지 닦아주기도 했다. 육지에서 온 형들과 서부두 북은 허름한 하숙방을 빌어서 30원씩 더치페이를 해서 잤던 일도 있다. 이곳은 사창가다 보니 억센 누님들의 욕설과
어떤 이해관계로 싸움을 자주 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좀도둑들이 종종 있었다. 하숙한 관광객이 신고해버린 바람에 우리가 도둑으로 의심을 받아 수상파출소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반값이 싸도 잘 곳이 못 됨을 알고 며칠 만에 그곳을 놔버렸다. 굿닭과 껌파리. 동문시장 안에 진주에서 온 할머니가 운영하는 무허가 국수집이 있었다. 매일 국수를 팔아주는 조건으로 책가방과 교복을 이 국수집에 맡겼다. 날이 밝으면 구두통을 들고 구두 닦어 꾸딱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5시 반 되면 구두통을 다시 맡기고 책방과 교복을 찾아 입고 야간 중학교로 갔다. 오후 6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면 책가방에는 껌꽉을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개에 10원씩 팔았다. 박치인 상해에서 7원 50전에 사온 것이라 한 개 팔면 2원 50전 남았다. 4개 팔면 국수 한 그릇에 한 끼 식사는 해결되는 것이었다. 수업 전에 꼭 내 껌을 학생들 앞에서 사고 수업을 했던 이땡훈 생물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제중 야간반은 남학생 3분단, 여학생 2분단으로 남녀공학인 학교였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쉬는 시간에 나를 부르더니 껌 한 개 달라고 하면서 100원을 주며 잔돈은 필요 없고 앞으로 학교 내에서는 껌을 팔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여학생이 주는 그 많은 돈도 안 받고 그녀에게 껌도 팔지 않았다. 껌을 팔고 구두 닦았던 것이 그리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나의 생존 문제이기에 안면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면 국민학교 동창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 모습이 부러웠다.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아 귀에서 모두 걸어서 다니던 때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앙로 오연단 밑에 오연중학교와 고등학교, 현 중앙성당 옆에 신성여중과 고등학교, 현 카로텔 자리에 제주여중과 고등학교, 현 삼성초등교 자리에 제주 일중과 고등학교, 그리고 그 서쪽에 제주농고, 서문시장 앞에 제주중학교와 제주상고 등 모두가 시내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거리에는 책가방을 든 남녀 초등 동창생을 쉽게 만날 수밖에 없었다. 만나면 고개를 돌리거나 숨었다가 그 친구들이 지나가면 나와서 구두 닦어 굿딱 큰 소리로 지르며 부모를 잘못 만나 아려오는 가슴에 한을 뿜어낸다. 1968년 말이 되니 가두직업 소년 중 유일하게 중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부대현 도교육감 표창을 받았던 뭉클함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